1960년 서울 연희동 출생,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설립 멤버인 윤기중과 이화여대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암고 졸업 후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며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까지 수료했습니다. 재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검사 역을 맡아 가상으로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패기를 보였습니다. 모의 재판 사실이 알려지며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전해지는데 사법시험 합격이 다소 늦은 편입니다. 동기인 이정열 부장판사에 따르면 대단한 원칙주의자의 법 덕후라 법대 교수와 법리 논장에서 지지하는 학생이었고, 그런 성향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 법 공부를 하다가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이 늦어진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 그는 법대로 진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경찰 실세인 박희영 치안감을 소환해 단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는데 철두철미한 증거 수집과 신문으로 영장실질심사 등을 모두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담당 검찰총장의 면담을 신청해 수사 결과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밀었고, 이에 크게 고심하던 총장은 구속을 결정합니다. 검찰 내에서 별명은 대윤. 최동국 총장의 핵심 인사로 윤석열과 윤대진이 있는데 이 둘을 조선 중종의 친인척을 가리키는 대윤과 소윤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압수수색 등 적극 수사를 펼칩니다. 이때 일로 최동국 검찰총장이 해임되고, 해임 후에 최동국은 그를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로 그를 평가했습니다. 윤석열도 압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수사팀에서 배제당했습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당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구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1심 판결 선고 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과정 중 외압이 심했으며 대놓고 야당 도와줄 일이 있냐는 질책을 받고선 조영건 검사님 밑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고, 이에 새누리당 정가비원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느냐, 사람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당시 상황에도 판검사 출신의 새누리 의원들은 윤석열은 최고의 검사다,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부 여론은 민주당에서 키운 잡발 검사가 정치 조작을 하고 있다며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노무현 정권 당시 이상수,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 수사했으며 노무현의 딸 노정현 씨의 외화관리법 위반 기소, 유죄 처분 사실이 알려지며 정리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만약 윤석열이 윗선에 항명했다면 그건 윗선이 잘못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그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수원 동기 출신인 박범계 의원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서 10분 동안 한마디도 없이 술 한잔만 마신 후 떠났다고 합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현직 검사가 사석에 함께했으면 정치 중립선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며 고마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대구 고등검찰청으로 좌천성 인사이동을 받아 지방지검을 전전하게 됩니다. 경력상 차장 검사나 검사장 위치를 받는 게 맞지만 후배들이 상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기수 조직인 검찰에서 사실상 종용 인사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이 수순이나 아직 검찰에서 할 일이 남았다며 그는 남았습니다. 이를 두고 검사들의 언어로 고등학교를 2번 간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뚝심 있게 기다린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최악의 사건으로 평가받는 최순실 게이트에 박영수 특검이 직접 수사팀장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에 처음으로 상처를 냈기에 또 상처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고사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 설득하여 결국 수사팀장 합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박영수 특검은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역대 특검들의 성과가 미진했고 박지원, 황교안 등 친분관계 등의 사유로
기대치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합류하며 비관적 여론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박영수 특검의 4개 수사팀 중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그가 맡았는데 죄질이 높고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라 그의 수사에 성패가 걸려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첫 수사 결과의 행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일모직 합병권의 국민연금 결정과정 수사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의미죠. 문영표 복지부 장관을 1호 구속에 성공합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시 괴담 유포자 엄중 처벌을 외치며 정작 본인은 공업용 방직 마스크를 착용한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그룹도 대응이 필요했는데 문광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사와 동기이자 친한 친분 관계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 수사를 피해보려는 포석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광배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보 후보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최종 선별에서 제외되었지만 만약 특검보 합류 시 수사 대상이었던 반대편인 삼성 변호인단의 합류를 두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수사로 가기 위한 큰 걸림돌이었던 이재용. 그의 첫 구속 영상 청구는 밤샘 결정 속에 조희연 담당 판사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내린 판결 이력이 주목받게 됩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횡령 배임 혐의, 박동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혐의, 모두 다 구속영장 기각한 인물이 바로 그입니다. 박근혜 수사로 가는 관문으로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한 달간 재보강 수사 끝에 구속에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박영수 특검에 큰 도움을 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검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파견검사로 남아 재판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 핵심 인물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후임으로 그를 지목했습니다. 종영 인사까지 받으며 후배를 상관에 두기까지 했던 그가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